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방향성이 없이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의 상승은 등이 없고 나스닥만 홀로 0.15% 소폭 상승했는데요. 경제활동 재개수혜주인 항공주들 그리고 크루즈주들은 하락하면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이슈 없이 흘러가는 시장인데 오늘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은 나스닥만 홀로 상승 전환했는데요. 자, 조금 전에 9시 반경에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150만 8천 명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자, 이런 실망감에 시장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기술주가 소폭 상승하면서 나스닥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떤 변동성 나타날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에 콤비죠. 두 분 모셨는데 먼저 연모 트레이더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예전에 여름, 우리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왔는데요. 여름이면은 사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간입니다. 가장 목요일, 금요일이면은 좋아하죠. 치맥들 뭐 이런 거 좋아하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네. 뭐 코로나에 대한 단상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바이러스가 우리 손을 씻게 한다. 또 뭐 가족이 한 곳에 자주 모이게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죠. 습관이 익숙해지면은 이제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한 5개월 정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위축되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던 거가 너무 조금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사실 코로나로 인한 어떤 증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이제는 조금 좀 멀어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제 얼굴을 보면은 좀 힘들었어요. 시장이 월요일은 급락, 우리로 보면 급락, 급등, 혼조, 오늘은 또 완전 박스권 그러다가 뭐 1시간, 2시간 장시간 행보를 하다가 또 움직이고 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이 시장에다 어디에다 발을 맞춰야 될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또 목요일이니만큼 열심히 오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 점점 좀 지쳐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 힘을 내서 이 시간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 차장님도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짜 요즘 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저희 고객 계좌들을 이렇게 보면은 빨간불이, 그러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몇몇 계좌는 이제 포지션이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막 내려가고 있는데 매수를 들고 있어서 손해가 크구나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조금 반전이 돼서 상승을 딱 하고 있어서 이제 돈 좀 버시겠구나. 그럼 어느새 포지션이 매도로 바뀌어 있어서 또 손해를 보고 계시고 이런 고객들이 많아서 진짜 너무 어려운 시장이구나. 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참 시장이고 네, 그래서 저도 참 동감과 저도 지금 좀 어려운 뭐 제 계좌들 지금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시간 저희 프로 네.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에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이 힘든 시간 저희와 함께 이겨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들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4% 하락세입니다. 3,09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7% 내림세입니다. 9,96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08% 하락세입니다. 38.18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32% 하락세입니다. 1,7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6% 하락세입니다. 1.1236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좀 전일 대비해서 파란불을 다 켜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모든 시장의 참가자들이 다들 눈치를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돈이 넘쳐나서 보유 자금은 있으니까 이걸 투자로 뭐 돈을 섞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해서 조금 시장이 안정화돼서 이 돈을 그냥 막 보면은 옆집에는 막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돈 갖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채권에도 들어가고 이제 뭐 이머징 시장에도 들어가고 뭐 언택 뭐 그런 대형 뭐 기술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들어가는 거지 뭔가 진짜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서도 이게 맞나 이거 조정이 오지 않을까 이러면서 약간 조심스럽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닐까 싶고, 지금 파월 의장이 며칠째 계속 이제 의회 증언이나 뭐 이런 걸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 다 애매해요. 어제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의회에다가 조금 더 뭐 이렇게 추가적인 뭐 이런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네. 거를 뭐 변형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계속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좋은 쪽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뭐 회사채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에서 이제 뭐 이제 진짜로 회사채에 관여를 해서 뭐 많은 양을 매입을 하나보다 하니까 바로 또 다음 날에 자기는 이렇게 시장 뭐 회사채 시장을 교란시킬 목적은 네네. 아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중단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하면서도 약간 투자자들을 실망시키는 것도 네네. 있고 해서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 그리고 뭐 오늘 또 속보로 보니까 뭐 중국하고 인도하고 뭐 국경 근처에서 네네. 사상자가 또 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의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선 주들도 갑자기 또 많이 생기고 있고 해서 맞아요. 지금은 또 약간 달러를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잠깐 동안 또 찾아온 게 아닐까 해서 오늘 시장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좀 방향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자,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딩 타임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외신센터 연결해서 지금 소식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다가 나스닥이 홀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9,91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와 S&P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가 0.49% 지금 약보합권에서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25,992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4% 소폭 하락해서 3,1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9시 반쯤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인이 됐죠. 151만 건을 기록하면서 11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가가 예상했던 130만 건보다는 수치가 조금 올라가면서 시장에는 실망 매물들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항공주와 소매점주, 크루즈 라인들이 좀 하락을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 2.8%, 델타와 아메리칸 항공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또 노드스트롬이나 콜 같은 이런 백화점, 소매점주들도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니발이나 노르웨이 크루즈 같은 이런 이런 여행주들도 역시 4%대,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좀 시장에 안 좋은 경제 지표가 좀 불안한 상황이 나오면 경기 민감주가 제일 먼저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미국의 여러 주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차 파동 우려를 다시 한번 좀 고조시키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중국 베이징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전부 폐쇄를 했고 또 시민들도 격리 조치가 취해지는 등 이런 소식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오늘은 또 비행길까지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장은 횡보를 하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 좀 관망을 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오늘 준비한 외신 소식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네,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서로 합의안을 성실히 이행을 하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하지만 이 미중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코로나 대응법 그리고 두 가지가 위구르법 문제였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회담 후에 폼페이오 장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고 밝혔고 중국 역시 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방어하면서 홍콩 법안을 추진을 강행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이 가장 심각하게 반응하는 사안 중에 하나인 위구르 정책법에 이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가진 미중 회담이 좀 무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 때문에 양국 간의 긴장이 오히려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관계가 나아질 듯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미국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디지털세 협상을 중단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요. 만약에 유럽 국가들이 이 디지털세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라는 경고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프랑스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 4개국의 재무장관의 서한을 보내서 디지털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 협상을 중단하자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느라 이런 디지털세는 뭐 진전이 없으니까 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만약에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를 채택하거나 부과한다면 미국도 세입을 늘리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도 유럽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맞불을 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텍스 도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현재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나스닥이 지금 홀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S&P 지수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어쨌든 간 지금 나스닥의 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도 신고가를 달성을 한 바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유럽이 디지털세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미국의 공룡 IT 기업들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이 또 나스닥 기술주의 하락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들도 관련 소식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지원을 부탁하면서 인권 유린 상황에 눈감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은 한결같게도 국익보다는 자신의 재선이나 자신의 가족들의 행복, 즉 사익을 우선으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6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이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해서 자신의 재선의 승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1단계 무역 합의안에서 미국이 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대량 확대하라. 이런 의견을 내놓은 이유도 이번 11월 대선에서 승부처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이 농업 지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미여서 이런 부분들의 파장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구르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수용소를 계속 짓게 냅뒀다라고 폭로하기도 했고요. 오늘 위구르법에 서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이런 입장과는 전혀 달랐던 그런 입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난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전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중국과의 이런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 트럼프 행정부가 좀 방향을 바꾼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이러한 폭로에 대해서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괴짜 볼턴의 극도로 지루한 플랜은 거짓말과 가짜 이야기로 구성이 됐다. 라면서 내가 그를 해고하기 전까지는 볼턴은 나한테 좋은 말만 해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짢고 지루한 바보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비난 세례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러한 폭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경제 재개방 이후에 일부 카운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이 플로리다에서는 특히 신규 확진자가 3일 연속으로 2,000명대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시면 미국 내 확진자 추이인데 이 플로리다가 굉장히 빨갛게 물든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주말 내에서도 계속 2,000명대를 이어오다가 어제는 2,700명대까지 확진자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플로리다가 경제 폐쇄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현재 플로리다에 있는 많은 확진자 중에 상당한 수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증상 확진자들을 굉장히 유념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미국이 216만 명가량의 확진자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1위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 2차 파동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확진자 추이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황금연못 트레이더님과 준 차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1주 연속 하락하는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높게 발표가 됐고 전주 대비해서 이 감소하는 수치가 좀 굉장히 작게 확인이 됐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연못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네요. 준 차장님은 어제까지 지수를 매수로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도 사실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쯤은 그러니까 한 번쯤은 아니지만 요즘 계속 조정이 약간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조금 조정이 나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지금 뭐 사실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네. 지금 주변 상황을 보면은 오늘은 매도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번은 매도가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그래야지 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뭐 악성 그런 거 좀 해소가 되면서 조금 더 튼튼한 상승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 항상 이런 환경들을 봤을 때 매도가 맞는데 시장은 계속 매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를 것 같아요, 사실. 오를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조금 안 좋은 쪽 얘기를 말하면은 지금 아까 캐스터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신규 확진자가 미국이 50개 주가 있으면은 한 20개에서 21개 주는 완전히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한 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봉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봉쇄를 한다면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이 약간 무효가 되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비용도 뭐 어떻게 보면 더 배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지금 뭐 여름 특수 그래서 막 휴가철이다 막 해가지고 가뜩이나 뭐 보복 수업이다 해서 막 늘어날 타이밍에 더더군다나 봉쇄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트럼프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압박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가는 건데 너의 욕심으로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 욕심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오픈 상태로 놔둘 수 있냐 다시 또 이제 이동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압박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지금 회사채 이렇게 연준이 많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많이 사진 않았지만 연준의 회사채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말 자체로 일단 그런 회사채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파산 신청을 한 회사들도 자금 조달이 너무 용이하고 그래서 뭐 지금 작년 한 10월인가 11월 달에 이제 어느 쪽이죠? 캘리포니아 쪽에 큰 산불이 난 게 있는데 그게 이쪽 업체 이름이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스에서 이쪽에 약간 원인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배상금이 어마어마한 바람에 올해 1월에 이제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근데 요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조달을 했더라고요. 회사채 시장에서. 이게 조달 비용도 높지가 않았대요. 이전 평균치에 비해서. 그만큼 일단 회사채 시장이 너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 그러니까 어려운 회사들이 보통 융통을 하겠죠, 당연히. 그쵸. 그런 회사들이 너무 그냥 특별한 그러니까 페널티 없이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높지 않게 평소와 여느 때와 다름없는 비용으로
너무 쉽게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결국 빚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선물 롤오버 하듯이 네, 네. 얘네도 빚을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롤오버하는 시기라서 이것도 이게 지금 계속 시한폭탄이 그냥 롤오버 되는 것 같아서 네, 이것도 너무 불안한데 일단은 제가 아까 뭐 그런 것처럼 계속 지금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계속 자금이 갈 때는 사실 뭐 이런 데밖에 없어요. 채권 시장, 뭐 회사채 시장, 주식 시장. 주식 시장은 특히 뭐 언택 위주로 물론 가겠지만 네. 여러 가지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이 흘러갈 곳은 결국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아직도 저는 자금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버블이 만들어질 자금은. 네. 근데 이제 미국 그러니까 버블이 시작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저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약간 이렇게 조금 붉어지기 시작할 때 보통 이제 버블이 확 꺼지면서 폭락장이 오곤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뭐 2022년, 23년까지 금리는 저금리로 계속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2차 확산이 조금 거세지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어떤 그러니까 이런 뭐 다시 이동 제한을 뭐 좀 심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큰 조정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냥 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증시는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상승장을 네, 네.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 상승장. 아.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은 조금 유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게요. 요즘 뭐 상승을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좀 넘치는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고 이미 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가고 싶은데 사실 빌미를 만들어서 한 번씩 조정을 주고 그리고 이제 좀 그냥 눈치를 보면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아직도 유동성이 버블을 만들 여지는 충분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2차 확산과 관련해서 만약에 좀 이것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뭐 포착이 된다면 그러면 언제든지 조정은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모 트레이더님은 오늘 관망 주셨네요. 저도 사실 관망을 들었지만 그러니까 매도성 관망 뭐 사실 존 볼턴 얘기 국가안보 보좌관 얘기를 제가 자꾸 기사를 보면서 야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흥미진진하지만 아니 대통령 옆에서 보좌했던 사람이 저렇게 다 까서 까발리면 네. 저 사람 나중에 다른 뭐 어떤 정책을 했을 때 줬다가 또 잘못되면 또 저럴까지 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야 저게 호재일까 악재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그런 거 갖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우리 오늘 이제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하루하루 등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와 달리 미증시가 혼조를 보이니까 오늘 아침에 바로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다 다시 또 올라갔다 다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을 그냥 그러니까 시장 안에 들어가서 오늘 저도 이제 깨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매도일까 매수일까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변동폭이 좁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깨져버리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야 여태까지 끌어올렸던 세력이랑 팔고 나가려고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안으로 들어왔느냐 한 발 멀리서 보느냐 그 차이인데 미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막 다우가 1,800포인트가 급락을 하고 나스닥이 5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할 때 마치 제2의 코로나 사태가 또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다 끌어올렸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누군가는 그동안에 주식을 워렌 버핏처럼 주식을 미리 팔았다가 돈을 들고 있던 이런 펀드 매니저들은 싼 값에 살 수도 있었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금 싼 값에 샀다라고 해서 롱포를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S&P나 나스닥이나 어떤 재료에서 바짝바짝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 떨어져 본다면 저들도 늘상 사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팔기 위해서 지금은 약간의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걸 볼 수 있고 네. 결국에는 어떤 큰 악재가 나오면 초반부터 막 쏟아져 내려오겠죠. 근데 큰 악재가 아니면
이렇게 지루하게 지치고 있었을 때의 움직임이 나와서 거의 보면 이제 후반에 새벽에 뭐 전산장 마감되고 네. 이때 움직임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나스닥이든 S&P든 상승의 힘은 조금 좀 많이 딸리지 않겠냐. 그래서 관망성 매도가 맞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상승의 힘이 좀 딸린다라고 보고 계시고 관망을 주셨지만 관망성 매도다라는 의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도 40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이 선에서 지금 이제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38.67달러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두 분 다 매수 의견 주셨네요. 먼저 우리 연모 트레이더님 전략 한번 확인할까요? 오일에 대해서는 사실 지수랑 같이 간다면 지수가 하락을 한다면 매도가 맞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오일 같은 경우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들이 이제 후반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새벽 무렵에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감산에 대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오일이 사실 그 7월물이 평균적으로 어제부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거래를 하려면 8월물로 거래를 하는 건데 사실 6월물, 7월물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5월물, 6월물일 때 우리가 볼 수도 없었던 마이너스를 갔다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6월물 거래하지 말고 증권사에서 리스크가 크니까 6월물 거래하지 말고 7월물 거래해라. 네네.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7월물이 언제 10불이 언제였었지? 이렇게 되는 지금 40불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8월물 같은 경우는 그 여진이 아직까지는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단 크루드 오일이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매수의 영향이 있지만 제가 보는 지금처럼 어떤 호재가 크지 않으면은 아침 시가 대비 한 200틱 정도면은 거의 그날에 거의 등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침 출발됐었을 때 출발의 거의 가격이 지금 38.2 정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39.2 위로 쭉 간다면 40.2불 그러니까 40불대가 큰 저항이 될 것이고 또는 오늘 아침 기준으로 또 내려가도 38이면 36이 최대치가 될 텐데 그 폭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으로 언뜻 봤었을 때는 매수이고 강한 듯 하나 따라 들어가면 또 크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서 어쨌든 보여지는 거로 시장을 그대로 읽은다면 매수 쪽으로는 가되 너무 크게 잡지 말고 가자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일단 뭐 방향은 매수이기는 한데 사실 먹을 거는 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고 준 차장님은 크루드 오일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제가 지수는 매도를 들었고 네. 원유는 매수를 들었는데, 그러네요. 네, 이게 보통 두 개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맞겠죠. 어느 쪽 하나 맞을 것 같은데, 그거 농담이고. 네. 지금 근데 사실 안 좋은 뉴스가 더 많아요. 이게 보면은 그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로 이제 전환된 주들, 그게 한 20개에서 21개 주인데, 거기서 하필 이제 그 원유의 가장 큰 소비처는 이제 휘발유 소비잖아요, 자동차. 근데 이제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은 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은 뭐 텍사스, 플로리다가 둘 다 한 800만 대 이상 돼 있고, 뭐 애리조나도 뭐 250만 대, 노스캐롤라이나 350만 대, 이런 주들이 다 지금 이제 자동차 수요가 많은데 확진자가 이제 증가세로 전환한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가 된다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동 제한이 다시 또 발효될지 모르고 해서 이런 거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원유 생산 기업들 있잖아요. 셰일 업체들이 원래는 한 200만 배럴 정도 이제 자연적인 감산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한 50만 배럴 정도는 증가세로 또 이제 좀 감소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35불에서 40불 정도 사이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수익성이 조금 나는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생산량을 다시 늘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원유 이제 공급 쪽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요소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가장 저는 이제 시추공수 이게 어떻게 네, 보면 네. 가장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지금 70% 정도 감소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확실히 뭐 셰일업체들에서 조금 생산량은 늘어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이제 공급량으로 보면은 확실히 줄어들어 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지될 것 같고 저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계속 지금 뭐 이렇게 모종의 협의 비슷하게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인데 이란에서 계속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서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지정학적 우려를 키울 수가 있어서 조금 저는 계속 40불까지는 저는 볼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래도 여기서 급격한 하락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40불이 터치가 되면은 그때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매수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일과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좀 다시금 급증하고 있는 몇몇 주들이 있는데, 자 이런 주들에서 원유 수요가 이제 둔화되는 그런 좀 재료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셰일 업체들의 감산량이 이제 줄어드는, 그러니까 공급량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추공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해 있다는 점은 유가를 지지해줄 만한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골드는 오늘은 좀 파란불을 켜고 있네요. 172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 우리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연모트레이더님 매도 의견 주셨는데 자, 골드가 요즘 사실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되게 롱플레이를 해도 되게 네.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유럽장이 출발할 때, 미장이 출발할 때, 아시아장이 출발할 때 요때가 가장 좀 임팩트 네네. 있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아까 유럽장이 출발했었을 때 골드가 오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올랐다가 갑자기 6시가 넘어가면서 막 물량들 쏟아냈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의 영향이 상당히 오늘 지금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른 때에 골드는 이제 국채와 같이 뭐 고용지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변동이 가장 큰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실업수당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실업수당이 뭐 지금 11주째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좋아지면 골드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네네. 오늘은 상대적으로 국채는 강세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국채는 강세를 보이고 골드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내가 오늘 적용해 봤었을 때에 골드를 보는 요령은 지금 이 화면에 제가 올려드린 게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네. 인덱스 좁혀놨습니다. 1시간짜리입니다. 봉 하나가 1시간짜리인데 그럼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여기를 계속 달러가 비싸지고 있으니 아까 우리 주장님이 달러가 수요가 또 강해질 수 있다는 네네. 얘기를 했잖아요. 비싸지게 되면 달러의 상승과 반대로 되는 유로라든가 골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뭐 실버라든가 이런 종목은 대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달러 비싼 걸로 골드를 결제할 필요는 없잖아요. 낮은 가격일 땐 또 상대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난번에 한번 급락을 했었을 때에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했겠죠. 그날의 고점을 지금 11시 반인데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은 여기서 주춤거리지 않고 외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보고 있었던 뭐 지수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골드는 12시가 넘으면 얘는 꼭 뭐 마차가 호박으로 변하는 것처럼 가격이 좀 네. 막 움직임이 다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자꾸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어서 골드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인덱스와 좀 연동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또 이 고점을 조금 낮춰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점들에 비춰서 골드는 조금 하락세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고요. 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골드는 뭐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참 재미없다. 어. 지금 가격이 딱 어제 제가 본 가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이 방송 때 딱 이 시간대 딱 어제 이 본 시간? 가격이랑. 네네. 어제도 한 28인가 29 정도였던 것 네네. 같은데 지금 뭐 황금 현무님 말씀처럼 지금은 약간 근데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많긴 많아 보여요.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 지금 들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아까 지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눈치 보기성으로 이게 뭐 자금이 조금 증시적으로 투입되면서도 사실 좀 불안한 마음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회사채 시장 뭐 막대한 규모로 막 그런 얘기도 그렇고 지금 연준의 이런 행보도 그렇고 약간 연준에서 뭔가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증시를 올릴 정도의 도움은 아니고 그냥 네. 뭐 약간 폭락장을 막겠다 정도의 그런 뉘앙스로 저는 계속 들리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했던 것만큼 트레이더들이 원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 해서 조금은 지금은 달러를 확보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뭐 계속 코로나가 2차적으로 확산된다 얘기도 있고 저희 나라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게 큰 영향은 주진 않을 테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 쓰는 투자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해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모든 뭐 이런 정세들을 감안할 때는 지금은 투자할 때보다는 약간의 현금 확보를 해서 다음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달러 쪽의 수요가 급증해서 골드 같은 경우는 조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금 확보를 위한 투자자들의 뭐 이런 심리, 달러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는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 그럼 염호 트레이더님 일단 오늘 매도를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골드가 뭐 움직임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서 좀 재미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진입 자리를 잡아 본다면은 언제가 좋을까요? 지금 어제 우리 주 차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제 이 시간대 그냥 거의 다 네. 11시 때의 움직임이 크거든요. 네. 6시 때 움직였다가 한 11시 때 움직였다가 또 1시가 넘어가면 이제 거래가 부진한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흐름을 보면은 우리 지난 그 15일 날 가격 그리고 네. 또 어저께의 17일 날 가격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낮아지면 네. 어쨌든 하락 추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 딱 그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 결국은 고개를 들면 매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뭐 괜찮아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네, 괜찮다. 지금 들어가도 그래도 먹을 자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괜찮아 보이고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금요일마다 교육을 해요. 네. 이렇게 뭐 우리 유튜브로도 시청자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곡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변곡은 여태까지 진행했었던 방향의 굴곡이 변하는 과정이 변곡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투자자들은 변곡이다라고 한다면 급등했던 게 바로 급락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굴곡이 변하는 겁니다. 즉 하락이 상승을 했던 거가 하락으로 가려면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러면 변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그런 변곡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마치 갈 듯 그럼 따라 들어가면 물리고 말 듯 이런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런 흐름이라서 지금 이 상태가 변곡을 만들게 되면 네. 결국 얘는 또 하나의 약간의 또 단기 하락 추세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조금 호흡을 길게 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는 매도 의견 드리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 유로 FX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조금씩 높아지면서 유로는 다시 좀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일 대비해서도 오늘 지금 일봉상으로도 3거래일째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염호 트레이더님, 유로는 어떻게 볼까요? 제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네. 유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지 말고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서 얘기할 때 달러 대비 달러가 강세면 유로는 약세, 달러가 강세면 엔이 약세 이런 식으로 이제 엔 달러 대비 유로 달러 대비 이러거든요. 지금 이제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앞에 고점이 우리 지난번에 급락했었던 월요일에 급락했었던 고점을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할 때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겠죠. 그 고점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 기세를 보이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를 뚫게 되면 다음 단계가 97.6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유로는 당연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유로가 지금 제가 화면에 올려드린 이 차트를 그냥 딱 보시면 그림이 아주 능선이 굉장히 길었죠. 서서히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줄기가
그러니까 큰 줄기가 바로 막 수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꺾이는 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뭐 유로는 지수가 아닙니다. S&P 같은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냥 올라가거나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기 올 자리는 충분히 왔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네네. 때문에 하락 트렌드로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뭐 이 달러가 좀 약달러로 가면서 유로가 좀 올라왔었는데 이제 좀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의견 드렸고, 준 차장님도 매도를 보셨어요. 네, 이게 통화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그 업계에서 이제 외환 딜러가 있고 네. 채권 딜러가 있고 네. 증권 딜러가 있으면은 외환 딜러의 수명이 40살이라 그러더라고요. 제일 빨라요. 40살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약간 감이 통화의 외환에 이걸 따라가기는 어렵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채권 딜러가 조금 안전하고 좀 더 오래 가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코로나 확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지금 사실 조금 생각보다 심각하게 지금 나오잖아요. 특히 인도나 뭐 중남미 이쪽은 지금 뭐 네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확진자와 더불어 이런 중남미 제3세계 뭐 이런 쪽에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저희의 생각보다 조금 더 가팔라서 달러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은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원래 유로는 계속 약세장으로 봤는데 네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가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서 조금은 더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제 뭐 ECB의 정책은 나왔고 이제 독일과 프랑스 그런 유럽 회생기금 얘기가 아직은 네. 확 나오질 않아서 그쪽 얘기가 좀 나오면은 그때 조금 유로가 반등할 여지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런 코로나 확진과 더불어 달러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금 뭐 2차 발발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를 해드렸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우리 염호 트레이더님이 또 국채 매매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여쭤보셨는데 국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새? 미국의 10년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는 반대로 내려가죠.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는 떨어지게 되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국채는 올라가게 되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이 좋은 시간이었을 때, 그러니까 6월 달 기준으로 본다면은 증시가 계속해서 좋았었습니다. 그랬었을 때 사실 국채를 거래하는 건 제가 그러거든요. 이거 웬만한 골드 오일 또는 뭐 나스닥 거래하던 분들 국채 거래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성향이 다르죠. 움직임에 대한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국채 한 틱의 가치가 15,000원 이랬는데 이래서 덥석 물었다가는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만큼의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채가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채권 금리를 보고 시장의 어떤 주변 환경을 보고 하지만 사실은 기술적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게 국채 일봉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채가 보면은 국채는 장기 트렌드로 장기적으로 상승 국면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권 금리는 옛날처럼 3%대 이런 데 가지 않고 계속해서 뭐 0.5, 0.6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이슈의 그런 변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국채는 급락할 소지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예를 들어 지수가 갑자기 크게 빠지면 당연히 국채 같은 쪽에 안전자산에 몰리게 됩니다. 앞에서도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긴다면 외려 채권을 팔고 싶어지겠죠. 채권을 사고 싶어지겠죠. 근데 이 채권 금리에 따라서 그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최근의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한 6월 첫째 주에는 국채 선물이 좀 하락을 좀 많이 했는데, 최근 어제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이제 자꾸 얘를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게 지수 때문에 보거든요. 그러면 하락에 대한 힘보다 자꾸 상승을 하고자 하는 힘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채 거래를 한다면 이렇게 조금 긴 포지션을 가지고 거래를 해봐도 크게 손해 볼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지수도 언제든지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길게 멀리 보고 좀 매수 쪽으로 봐도. 여기 보니까 국채 매수는 매매는 안 하시나요라고 질문을 네. 하는데, 제가 요즘에 장중에 안 하고 언제 하냐면 새벽 무렵에 사.
새벽 무렵에 이제 마감될 무렵에 딱 보면은 이제 상승을 이제 저의 매매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모든 종목에 매수는 롱 포지션이라 하죠. 네, 시간을 먹는 게임이다. 네. 매도는 숏 포지션,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재료가 있었을 때 빨리빨리 하는 네, 건데 매수를 들어가는 종목은 어차피 길게 호흡을 할 생각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무렵에 보면은 얘가 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그러면 그때 삽니다. 사서 또 장중에 올라오면 팔아. 그러니까 매도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사서 팔고 이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그게 곧잘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어쨌든 상승에 대한 탄력이 계속해서 좀 있지 네.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모 트레이더님의 좀 트레이딩 팁까지 한번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희는 외신센터 지금 연결해서 속보 하나 더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속보 하나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의 장관들이 지금 감산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화상회의를 가진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감산을 합의하지 않았던 그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감산에 잘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겠다고 했고 또 다음 회의 날짜도 정하고 이 8월 이후 감산 수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중국이나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발생하는 원유 수요 감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 오펙 플러스의 자문을 주는 JMMC에서는요, 7, 8월에 대규모 감산을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낼 전망이라고 하고요. 이런 회의를 앞두고 유가가 좀 관망하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얼마 전쯤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루드 오일은 1%대에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오펙 플러스 가상회의, 화상회의 미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따라서 또 유가의 또 변동성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속보 다시 한번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뭐 또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황근효모 트레이더님 요즘 어떤 상품을 제일 거래를 많이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관심들이 많은요. 그러게요. 요즘 사실 오늘 제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네. 예를 들어 항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침에 쫙 빠져요. 쫙 빠져놓고 일정 부분 반등이 오긴 하는데 그게 한 1시간 이상을 횡보를 하면 사실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돼. 차라리 내가 자리를 비웠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처럼 종목군들이 그래서 저는 나스닥 S&P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최근에 그냥 제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네. 거의 뭐 통화 쪽이기 때문에 네네. 유로를 좀 많이 하고 N을 또 거래를 많이 합니다. 제법 괜찮거든요. 근데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얘기하는 거 골드 오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하라면 사실 훨씬 더 재미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막 무거운 듯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다, 답답하고. 아니다 움직일 때 정말 화끈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 S&P 이런 종목보다는 유로라든가 뭐 N 이런 거래 그리고 한동안 안 했던 국채를 이제 요즘에 좀 다시 하고 있어서 그런 종목 위주로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국채도 많이 하시고 뭐 지수보다는 뭐 유로나 N 이런 상품들을 좀 선호하신다 하셨고 우리 준 처장님은 일단 뭐 이 실제 계좌로 거래는 못 하시지만 네, 일단 뭐 못하죠. 직업상 네, 그래도 뭐 못하죠. 모이나 이런 거는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네. 어떤 거를 좀 선호하세요? 저는 요즘 전기동 좋아합니다. 네, 왜요? 지금 이제 뭐 인프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기대감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원자재 특히 전기동 같은 수요는 네, 네. 중국 쪽에서도 어마어마할 거고 네. 미국 쪽에서도 이제 곧 많이 이제 수요가 급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죠. 혹시나 모르실까 봐. 그렇죠. 구리, 전기동, 카퍼 뭐 다 같은 네네, 건데. 같은 말. 네네. 그쪽이 조금 이런 뭔가 기대감보다 이거는 진짜 확실한 수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제일 안전하다고 봐서 저는 전기동을 이렇게 모의 투자로 하는데 저는 전기동은 꽤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제가 그나마 조금 잘하는 게 있다면 전기동 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는 전기동이 좀 투자하기 괜찮지 않을까. 네, 저도 구리 많이 해요. 네네네. 재밌어요, 훨씬 더. 그래요? 이게 그래도 요즘 이제 좀 한번 확 꺾였다가 다시 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또 산업재로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네. 또 뭐 길게 보고 매수로 좀 이렇게 들어가도 좋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셨잖아요. 저는 구리는 그냥 거의 매수 쪽으로 보고 계속? 네, 수익 나면 이렇게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구리는 또 이렇게 그 이제 뭐 CME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는데 그 네. LME에서 네, 네. 거래되는 것도 이렇게 가격적으로 뭐 서로 이렇게 약간
그 관계가 있으니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쪽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쪽 LME 쪽에 또 뉴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뭐 광산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아서 그쪽에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그런 뉴스를 참고하면서 거래를 하면은 조금 더 승률도 높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구리 쪽을 네,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네. 낮에까지 정말 구리 같은 거 거래하기 좋았거든요. 네. 아, 근데 조금 어려워져 있네.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들이 한 방향으로 쫙쫙 움직였다는 네네. 얘기예요. 근데 지금 잘못 들어가면 이제 한 방향이 안 나오고 막 이런 그림이 지금 뭐 골드도 그렇고 구리도 그렇고 그러면 어쩌면 또 이제 지수 쪽에 또 다시 또 바람이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쪽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매매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또 질문을 주셔서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연모 트레이더와 함께 하셨는데 황금 연모 트레이더와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녹색창에 황금 연못의 빅데이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재미있게 목요일이 지나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And you'd lay awake.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